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TV입니다. 뭐 새벽 이른 시간인데요. 우리 제 옆에는 샌드 타이거 샤크라고 해서 1년 전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아주 선풍적인 바람몰이를 했던 우리 박민수 님과 함께 오늘은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네. 책 얘기해야 돼. 네. 이게 지금 책이에요? 예.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인쇄 중입니다. 인쇄 중이구나. 인쇄. 예약 판매 중. 네, 예약 판매 중. 저자도 아직 책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468페이지입니다. 14개월 동안 썼습니다. 468페이지? 네.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길래? 원래는 한 600페이지 됐는데요. 줄인 거예요. 600페이지를? 네, 14개월 된. 대단합니다. 14개월 대단해. 동안 써가지고. 예.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네네. 저는 약간 테마주 투자를 좀 지양하자라는 네.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거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책 표지가 이렇대, 표지가. 네. 그래서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이런 건데 네. 무관심에 사서 네.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 네. 대단합니다. 네네. 이제 책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테마주를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테마주를 가치 투자? 네. 물과 기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이는데 이걸 한번 섞어보자. 중성화 시켜보자. 그래서 테마주의 특징이 뉴스나 이슈에 단기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약세장에서 강하게 반등, 주가 지수와 무관합니다. 개별 이슈로 옮기기 때문에 모두가 내릴 때 혼자 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 그리고 그 공포감에 모든 주가가 내릴 때 혼자 웃는 주식이 있습니다. 방산주 빅텍입니다. 그런 거. 네.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코로나19 이슈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진단키트주 혼자 나홀로 상승을 하는 거고요. 마스크주 나홀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듯이 모든 종목들이 다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수와 무관하게 전체 지수와 무관하게 개별 호재로 이렇게 오르는 이슈, 그런 이슈가 반복되다 보면 좀 유식한 말로 학습 효과, 스터딩 이펙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또는 매번 루틴하게 오르는 그런 학습 효과가 생기면 그게 하나의 통계가 되고 과학이 되고 경험치가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학습 효과에 그다음에 망할 기업, 그다음에 주가가 버블인 기업, 여기에 물량 폭탄, 그러니까 주가 급등으로 어떤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시그널이라든지 주식 관련 사채로 물량 폭탄이 나올 그런 기업들을 좀 피해서 가치 투자 관점을 좀 접근해서 이렇게 테마주라는 게 보통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먹고 나오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저는 학습 효과를 경험해서 가장 저점에 과거 경험치의 저점에 사서 기다리려면 일단 기업이 우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 사서 좀 고점에 팔자 이런 컨셉으로 테마주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테마주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테마주의 학습 효과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신호등 분석표. 그래서 신호등 색깔을 4가지 색깔로 초록부터 빨강까지 해서 빨강색이면 탈락. 이렇게 해서 30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표를 제시를 하고요. 이 책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원칙. 아니 잠깐 얼마예요? 이거 22,000원입니다. 와,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인데 22,000원. 네, 근데 저렴하네요 생각보다. 네, 또 이 인터넷 서점에서 하면 10% 할인. 쌉니다. 19,800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원칙, 그다음에 매수 매도 전략, 심리 전략, 그리고 6가지 섹터로 테마주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어떤 이 리스크 하이 측면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배당주에 대한 설명도 제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도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한 반절 정도는 테마주를 넣는다고 하면 반절 정도는 배당주, 고배당주로 접근해서 리스크도 좀 완화시켜주는. 그래야지 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고 든든하니까. 양면 전략을 취하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증권부 기자 생활을 좀 했잖아요. 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 요즘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은
조금 달라. 삼성전자를 주로 막 이렇게 네. 산다는 차원에서 네, 하는데 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개인 투자자들 보면 그냥 그 부실한 테마주들 뭐 그 네. 정치인 관련주들 네. 막 부실한 것들 막 네. 정말 네. 뭐 이렇게 미친 뭐 거시기 이렇게 네. 널뛰듯이 막 이렇게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그 주식들에 그냥 거의 그냥 빠져 있어가지고 네. 헤어나지도 못하는 네.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보고 제 친구들도 주식 투자를 보니까 좀 하던데 대체로 다 테마주 얘기밖에 안 해요. 얘기 그렇죠. 듣고 있으면. 네. 그래서 속으로 야, 쟤 저러다가 저거 돈 되겠냐 저거. 네. 저러다가 계좌 깡통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네.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테마주 투자를 할 바에는 네.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바에는 가치형 테마주 또는 네. 테마형 가치주 어떤 게 더 이름이 좋아요? 가치형 테마주가 좋아요? 테마형 가치주가 좋아요? 가치형 테마주. 테마가 키니까. 가치형 테마주. 얘는 테마주다. 우리가 주식 관련 사채 얘기를 할 때 네. 얘는 기본적으로 사채잖아요. 사채인데 주식 관련 성격이 있기 아. 때문에 얘는 테마주인데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테마주다. 기업 가치를 분석해 봤을 때 상당히 우량한 그런 네. 테마주다. 그러니까 우량하면 베스트고 우량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망하지 않는 기업. 망하지 않는 기업. 네, 상장 폐지 안 될 기업. 이게 가장 키일 것 같아요. 상장 폐지 되는데 예를 들면 테마주라는 게 급등의 정점에 내가 잘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손절매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급등주는 언젠가는 자기의 기업 가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급등에 잡았어도 다시 무관심 저점에 잡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저의 투자 원칙은 손절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버틸 수 있고 장기간 해서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샌드 타이거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기업 가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가장 예를 들면 우리가 미세먼지주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이제 미세먼지주가 뜰 때가 됐나 이제 시기적으로? 네, 그 중국하고 우리가 네. 많이 공장 가동을 멈추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데 요새 많이 죽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4만3이라고도 하잖아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4만 3이 뭐 이런 4만 4 옛날엔 4만 4 온이었는데? 5이었는데 4만 3이. 이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에 이렇게 짓눌려 있던 미세먼지들이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최근에 그 미세먼지 주식들이 그 공기청정기 주식들이 뭐 조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매년 봄마다 미세먼지 황사 이슈는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올해 고점에 샀어도 여름 저점이 오거든요. 계절 말미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계절 정점이 지나서 계절 말미 저점에 다시 사서 내년 봄을 다시 기다리는 거죠. 테마주의 계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마주의 계절을 정말 치밀하게 네. 냉철하게 좀 어떤 그 달력 같은 데다가 딱 이렇게 좀 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책에 사은품으로 그 테마주 캘린더가 나갑니다. 선착순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네. 저 달력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이 책에도 캘린더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고요. 캘린더를 이 책에는 없고 사은품에 들어 있어요. 사은품에. 네, 그래서 그 캘린더에 2가지 색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저 네. 사은품 저 하나 혹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안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진짜로요? 네, 당연히. 아우, 책도 드리고. 네. 책은 제가 살게요. 아이, 방송이잖아. 그러네. 지금 그 방송 10권? 10권? 10권 구매. 10권. 구매. 예. 온라인 서점에서. 네, 오늘 이거 갖고 올게요. 19만 8천 원 여기서 긁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길버 사장님 10건. 준비를 하셔야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매출로. 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뭐였지 방금? 우리가 캘린더. 캘린더. 네, 그래서 2가지 색깔인데 빨강색과 파랑색을 준비하셔서 빨강색은 이렇게 내가 산 날, 파랑색은 판 날,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달력에 계속 하다 보면 나만의 투자 캘린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루틴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그 차트의 고점들을 한번 그리고 저점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얘가 왜 고점에서 이럴까?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주 크린앤사이언스를 예를 들면 얘는 봄마다
미세먼지가 급등할 때마다 급등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봄이 지났으니 내년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름에 인기가 없습니다. 7, 8월에. 그래서 이럴 때 저점에 매수를 해서 또 내년 봄을 기다리는. 그럼 1년에 2번만 거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시간에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자영업 열심히 하고 다른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대단한. 근데 이 600페이지를 줄여서 480, 네, 468페이지. 468페이지. 네네. 이거 들리면 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그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걸 바탕으로 한 철학, 지혜 이런 것들이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연 수익률로 6천만 원 가지고 한 50% 전후로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번 책에서 제가 수익률도 공개를 했는데요. 했어요? 예, 여기 보면 한 100%? 거의 1년에 100% 정도? 1년에 100%? 네. 제가 미쳤어.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한 5,500만 원 투자 금액으로 1억 50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요. 한 거의 100% 육박하게. 그리고 지난 한 10년 정도 해서 매년 한 7, 80% 정도는 났었던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시드머니는 6천만 원이고. 네, 그러니까 한도가 맥스 6천만 원. 맥스 6천만 네. 원. 그래서 연간 한 10일에서 20일, 그러니까 월 한 번. 매매는 네. 월 한 번. 얼마나 한 번, 두 좋아요. 번. 많이 안 해도 되고 수수료도 아끼고. 네. 오. 수수료는 많이 내야 증권사가. 네. 네. 자. 1부, 2부, 3부. 네. 와, 제가 이렇게 아까 네. 이제 잠깐 이렇게 이 네. 차례 네, 쭉 네. 봤거든요. 네, 네. 와, 정말 이거 한 권이면 네. 대한민국에서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무조건 좀 이렇게 소장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거의 외워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대로 알기, 네. 위험을 줄이는 테마주 네. 투자법. 네. 아까 여기서 이제 신호등 나오고. 네, 네, 네. 그래서 실전 사례 넣고 네, 네. 테마주 가치 투자 원칙 7개, 네, 네, 매수 네. 전략, 네. 매도 전략, 네. 심리 전술, 네. 약세장, 강세장에서 대응하는 테마주 전략. 네. 그다음에 이제 계절주, 아까 얘기한 네. 계절주 네, 네. 이런 얘기들 쭉 하셨고 네. 배당주도 또 네. 얘기했고 정책주. 네. 막 얘기만 들어도 네. 호기심이. 네, 네. 와, 지금 뭐 시청자분들 테마주 다들 하실 텐데 네, 네. 왜 내가 테마주가 안 될까라고 고민 엄청 많이 하실 텐데 네. 이 책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방산주, 네. 엔터테인먼트주, 네. 또 뜨거운 또 4월 총선, 네. 정치 테마주, 네. 와, 품절주까지 네, 네, 네. 심지어 네. 이 중에서 네. 우리 저자께서 네. 저자의 분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 네, 네. 이 책이 네. 매수도 그렇고 매도 전략 같은 거 네. 되게 좀 뭐랄까 매도 전략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제일 어렵다는 게 매도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학습 효과를 얘기를 했잖아요. 경험치가 있는 종목들을 주로 저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치. 네, 정점에 파는 겁니다. 급등의 정점. 그럼 급등의 정점을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계절주 같은 경우는 그 계절의 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주는 3, 4월 미세먼지가 올 때, 그리고 폭염은 뭐 폭염 그 이슈가 있을 때, 그다음에 동물 뭐 전염병 AR이라든지 이런 건 찬바람 불면 러시아에서 철새가 날아올 때, 이럴 때가 이제 하나의 그 정점이 될 수 있고요.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악수한다고 이게 이제 할 때 이거 우리 이거 저기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면 안 되는. 안 되는데. 아까 씻었어. 그래도 이거 오늘 씻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뭐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을 발표할 때, 그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라고 했잖아요. 팔아야죠. 네, 뉴스가 왜 나옵니까?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화끈할 때, 그때가 어떤 매도의 정점이다. 매수의 기회가 아닙니다. 매도의 정점이다. 예를 들면 BTS, 그 소녀 팬들이 열광하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 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입니다. 그 영화 감독. 그럴 때 매도. 그렇죠. 본 감독이 아카데미상 시상할 때, 그럴 때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도의 관점. 그러니까 쌀 때 사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받을 때, 그때가
매도 기회다. 가령 예를 들면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그 월드컵 1년 연기됐잖아요. 네.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 월드컵이 아니라 그 올림픽이지. 네,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 네.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프리카 TV가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 이 네이버나 다음 등이 이게 돈을 내기에 너무 비싸니까. 중계료가 비싸지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관심 받을 때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면 거래소에서 주가 급등했다는 시그널들을 공시를 합니다. 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게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이게 왜 위험하느냐? 투자 위험 종목.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 위탁 증거금률이 100%가 됩니다. 위탁 증거금률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경험치에서 비롯된 아주 그 알토란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 거래하면 이틀 있다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위탁 증거금률이 40%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4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어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이자 내지 않고 600만 원어치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마음껏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용. 뭐 신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틀 후에 이렇게 미수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미수라는 것은 이틀 후에 6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안 갚아. 그 다음 날 미수 처리가 되고 그러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시장가로 반대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슈들이 있는데 위탁 증거금률이 100%면 내 가진 돈만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 딴 데로 이사 갑니다. 역으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는 순간 세력들이 없으니 누가 주가를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급등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또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에 지정 예고라는 걸 합니다. 그때는 위탁 증거금률이 100%는 아니고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부터 세력들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좀 활용해서 이 어떤 급등에 좀 대응을 해서 좀 욕심을 줄이면 안정적인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절 아니면 좀 더 갈 거라는 확신이 좀 더 있으면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팔고 반절 정도는 좀 리스크를 좀 더 가져가 보는 이런 방법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이제 저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줄쳐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 저자의 경험이라든가 저자의 그동안의 오랜 그 연구, 스터디 이런 것들이 여기 딱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줄도 좀 소홀히 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좀 느낌이 확 전해져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가장 좀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맹이 없는 얘기, 허나만한 얘기, 공자왈 맹자왈 이런 그러니까 거. 형이상학적인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이 뭔 말을 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좀 책에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건 남의 얘기거든요. 오롯이 그냥 내 생각. 그래서 정책주도 예를 들면 수소차 얘기를 제가 합니다. 수소차 관련 수소차. 테마주. 근데 수소차가 뭐고 이런 얘기들을 담지 않고 수소차 뉴스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결정했다. 실전 투자 얘기네요. 왜? 예를 들면 오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오지, 5G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걸 오지라고 그래요? 5G를 오지라고도 하는구나. 아, 그러네요. 나가서 오지라고 해가지고 무슨 어디 오지 탐방 얘기인가. 언어의 마술사 하다 보니 잘났네요. 그래서 5G를 정부가 발표했을 때 그 5G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주도 얘기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주도 예를 들면 아기상어. 제 그 분신 같은 애죠. 아기상어가 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칸트 얘기를 맨 처음에 했듯이 내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상어 그때 인형도 있어야 되는데 소품으로. 우리 집에서 가져온. 아깝다. 그 생각을 못했네. 맨 처음에 옛날에 우리 유 부장님께서 저 방송 출연 처음 섭외했을 때 상어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래서 샀어요. 집에 있어. 상어 옷이? 상어 옷이. 이야. 다음에는 상어 옷 입고 한번 합시다. 그럴까요? 이만한데. 하여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공복에 이 모닝커피 먹는 건 처음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좀 공복이시죠? 저 뭐 먹었는데?
내가 좀 사올 걸. 혼자. 혼자. 야, 저는 공복인데. 예. 이제 아침 또 이제 개장 다가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오늘 데스크들 이거 해라,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그 업무 얘기가 막 나오네요. 이 메신저를 통해서. 뭐 아까 뭐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따릉이로. 따릉이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자, 그 저자로서 이제 그 뭐 꼭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좀 못다한 얘기 있으면은 뭐 좀 해주시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마주를 일단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단기에 어떤 부자가 되고 싶다, 단기에 급등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화끈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쏠림 현상. 많죠.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방법이 이 테마주 투자법이잖아요. 그걸 모두의 관심. 일종의 역이용하는 거를. 네. 근데 제 책 표지에도 써 있지만 무관심에 사서 관심에 팔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관심 가질 때 사는 건 늦었다. 그러니까 무관심할 때. 근데 무관심할 때를 어떻게 알아? 그거는 과거의 경험치.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과거의 경험치들을 사례별로, 종목별로 100가지 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왜 급등 정점인지 그리고 저점인지 이것들을 차트별로 제가 동그라미 쳐가면서 각각 넣어놨거든요. 근데 잠깐 아까 봤는데 크리넨사이언스, 위닉스 이런 거는 네. 그 계절성이 네. 그 영어로 하면은 뭐라 그래? 그 시즈널리티? 네. 뭐 이런 거가 엄청나게 정확하던데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름에 당연히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최대한 노려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분할 매수구나 이것도. 네. 그러니까 사고 한 2번.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건 수익이 났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손해 났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 샀는데 오른다. 그러면 기존에 산 거를 만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점을 잡아서 하고 관심 받을 때 팔라.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네,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 이게 참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듣잖아요. 역발상 투자해라. 네.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막 주시장이 막 대폭 나가잖아요. 네. 패닉이 막 엄청나고. 네.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는 이 키를 단추를 누르기가 이 키보드를 누르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분할 매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초에 매수하고 뭐 예를 들면 20% 가격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 또 사고. 네, 그래서 2-3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매수 단가는 최대한 낮아지고 그거에 비해서 시가 배당률이나 미래 PER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PER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PER은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뭐냐? 주식수 곱하기 주가거든요. 한마디로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 30평형 평당 5천만 원. 이게 그 15억 이 자체가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주로 주가만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500원짜리가 5만 원짜리보다 싸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주식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를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게 PER입니다. 단기순이익이 1년 동안 농사진 수익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단기수익을 얻는다면 PER은 10배입니다. 즉 시가총액만큼 투자했을 때 10년이면 10년의 수익이면 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PER이 낮을수록 매력적인 거고 이 단기순이익이 올라갈수록 PER은 더 낮아지는 떨어지니까. 겁니다. 근데 단기순이익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예측치를 찾아서 어떻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뉴스에서 찾아서 PER이 낮은 종목들을 고르면 매력적인 가치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글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책도 좀 읽으시고 좀 약간 좀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계속 좀 뭔가 안테나를 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앤 하이드처럼 투자는 이렇게 최대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하고 생각은 그리고 어떤 시장의 흐름은 놓치지 않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길벗 출판사 이게 잘 뽑았네요. 네. 모토를. 네.
독자의 1초까지 아껴주는 정성. 네. 네. 이종원 사장님 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샌드 타이거 샤크님 아주 그 책을 썼다는 소식에 한 달이면 달려갔더니 뭐 책 얘기는 뒷전이고 따릉이에 심취해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그 박원순 시장님께 이거 꼭 부탁드리는 건데 저를 홍보대사로 위촉해달라. 위촉해달라. 네, 저 못 살아 진짜. 홍보비는 안 받을 테니. 무료로?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따릉이 신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 뭔가 어로까지 남겼어? 어로. 오. 그러니까 따릉이를 안 탄 사람은 엄청 많은데 엄청 많다? 조금 많다. 네. 좀 있는데. 그러네. 박원순 시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거의 없는데 거의 없지만. 네. 간혹 있는데 간혹 있는데. 따릉이를 한 번 탄 사람은 없다. 야, 한 번 타면 계속 타더라. 중독성이 강하다. 4만 원이면 됩니다. 1년에. 1년에 4만 원. 저도 어제 그래서 바로 앱 깔고 4만 원 결제했어요. 어제 처음 타봤어요. 제로페이면 2만 원이면 되는데. 50% 할인. 50% 할인. 진짜 박 시장 진짜 쫓아오겠다. 쫓아오고 박원순 있어. 시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칸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칸트? 네. 칸트라고 하면은 왜 죽을 때까지 그 똑같은 그 길을 계속 네. 똑같은 시간에 네. 산책했다는 네. 그러면 사색했다는 네. 그 유명한 사람 네. 철학자 네. 제가 아침에 7시 50분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따릉이 타고 따릉이 타고 오. 여의도까지 한 40분, 45분 정도 따릉이를 타면서 오는데 매일 같은 길이 사계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제가 양화대교를 지나갈 때 한쪽에는 벚꽃이 펴 있고 목동에서 오시는 거잖아. 네. 반대쪽에서는 개나리가 그리고 지금 한창. 한강변에는 잔디가 또 무성하고 멀리 강이 보이고 야, 정말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어제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밟고 밟아도 속도가 안 나가지고 너무 안전한 거예요, 역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안 나니까 여유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침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엔돌핀도 솟고 네. 너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19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 밖에서 좀 햇빛도 쏘고 야외 활동하면은 뭐 코로나19로부터는 좀 안전하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찌들고 또 어떤 여기저기 스트레스, 뭐 육아 부담, 뭐 이런 힘든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가까운 그런 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렇죠. 도구, 기구가 바로 따릉이다. 시스템이 바로 따릉이다. 70만 원입니다. 비싼 자전거입니다. 그거를 1년에 4만 원이면 하루에 네. 2시간씩. 네, 위치 축적도 되니까 혹시 어디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서울시가 찾아줍니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 얘기하러 사실 만났는데 네. 참 이 서울시에서 대한민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국민성 같은 걸 볼 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쏠림이 과도하잖아요. 사실 네. 막 쉽게 흥분하고 막 네. 분노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막 식어버리고 이런 어떤 그뭐 아주 이런 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뭐 국민성이 뜨겁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웠던 게 좀 사색이라든가 이런 여유 있는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이 좀 그 우리 국민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좀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이 따릉이 타면서 이렇게 좀 사색도 하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추천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열심히 타겠습니다. 네. 그 투자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중심. 나에 대한 어떤 철학, 투자 철학 이런 게 필요한데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않죠. 예, 그래서 따릉이 타는 그 40분 이게 단순히 따릉이를 타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단 뭐 30분, 40분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저는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1시간 넘게 왕복 하루에 한 2~3시간 이상 자기만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좀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운동도 되고 네. 그다음에 투자 생각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증권유관기관에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인데 참 따릉이 얘기로 이렇게 네. 이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만큼 우리 저 센타이거 샤크님, 박문수 차장님은 그 사실 주식을 투자를 상당히 잘하고 부동산도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저렇게 좀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일반 셀러리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궤적을 남겼을까 제가 참 그 존경도 하고 부러웠었는데 이런 그 따릉이의 여유와 또 재테크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항상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거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긴장 속에 사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좀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머리가 꽉 차 있으면 투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를 식히고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진짜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보니까. 네. 참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샌드 타이거 샤크와 함께하는 뭐 직문직답, 직문직설, 직설 시간인데 자 가장 요새 좀 그래서 그 따릉이 말고 책 쓰는 거 말고 그다음에 투자 쪽은 좀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재테크 쪽은? 일단 요새 주식 시장이 많이 좀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공포감도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움도 많고.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 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6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환란 때문이거든요. 위기의 영웅이 탄생하는 법이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이 버블일 때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없죠. 오히려 이럴 때 남들과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투자 기회다. 그래서 저번에 1,500이 깨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다. 그래서 최근에 동학개미 이슈들이 많은데 상당히 똑똑한 그런 투자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위기에 매수의 저점을 찾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블일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관심 있어서 빚내서 사고 이러는데 정작 그 고수들은 저점에 이렇게 사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부동산 고수분이 쓰신 건데 자기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과 반대로 매수와 매도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저점에 매수 기회를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얘기하면서. 네. 말씀을 뭐 본인이 진행도 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네. 그 실제로 본인도 그러면 이번 폭락장에 좀 그 현금을 좀 많이 좀 투입을 했어요, 어때요? 저는 6천만 원 투자잖아요, 본인은. 네, 직업상. 금액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는 신흥국 ETF로, 그러니까 ETF는 금액 제한이 저희 회사에 없거든요. 네, 이게 펀드라서. 네, 그래서 신흥국 ETF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못 살아. 네, 그래서 망가졌을 때, 확 내려갔을 때. 네, 그래서 베트남 ETF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ETF,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ETF 쪽으로.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는 베트남도 하나 있고 러시아도 하나 있고 인도네시아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ETF로 사서 투자 전략은 일단 사고 주식시장이 더 빠져서 신흥국들이 더 망가지면 그때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 3번 정도 더 빠지면 더 사겠다. 더 사겠다. 네, 왜냐면 한 30-40% 지금 신흥국 시장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점 매수 기회다. 근데 직접 투자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신흥국에. 근데 그렇죠. 이게 좀 세금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좀 수수료. 이슈도 있고. 그래서 ETF가 수수료도 좀 싸고 펀드보다 사실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싸잖아요. 매력있죠. 네, 그리고 세금 내는 부분도 적고. 그래서 신흥국 ETF로 못 살아. 네. 뭐 하고 있으나 궁금했더니 야, 신흥국 ETF 이거는 이제 금액 한도도 없으니까 꽤 들어갔겠는데 준비하고 있겠는데. 그렇죠.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일반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네.
본업을 해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업에 충실해야 돼. 예, ETF는 또 이게 지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잊고 살기 그만합니다.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잠깐 더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네. 유가가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난리 났죠 요새. 폭등 폭락 난리 났던데. 그게 이제 네. 미국의 셰일 가스와 그 러시아 사우디 간의 힘겨루기. 그러니까 셰일 가스가 일반 석유보다 발굴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암석에 있는 석유를 그걸 빼내는 캐내는 거니까. 거니까. 그래서 뭐 미국과 러시아 이 양 국간의 경쟁 속에서 사우디가 러시아 쪽에 좀 붙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셰일가스에 대한 어떤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내렸는데요. 근데 언제까지 손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감산 합의하면서 올랐고요. 보니까 뭐 예. 와우 장중에 35% 예. 유가가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입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죠. 예. 그래서 러시아 ETF가 오늘 오르지 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최근에 많이 반등했어요. 네. 실제로. 네. 근데 앞으로 이 유가에 의해서 못 살아, 러시아 못 살아. ETF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느 한 회사에 한 나라에 쏠렸을 때 많이 가 있죠 베트남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최근 듣기로는 베트남 쪽에서 그 자동차 전장 사업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품 기지 이런 쪽 조립 생산 기지로서의 그런 영향력 등을 감안했을 때 베트남 펀드가 올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평가일 때 오히려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남들보다 무관심일 때 한 발 앞서 사는 게 빠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5달러 올라서 25달러. 네. 5달러 그냥 4분의 1이 올라 버렸어요. 그냥. 그래도 옛날에 뭐 100달러 하던 시절도 있는데. 네. 대단합니다. 대단. 네. 그래서 뭐 유가가 얼마나 더 빠지겠냐 그래가지고 원유 ETN 뭐 이런 거 막 지금 뭐 직장인들 엄청나게 지금 베팅하고 있던데. 네, ETN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요. 이게 유가와 그 ETN과의 괴리율이 좀 있어서 실제 반영은 좀 덜이다 보니까 좀 버블일 때 살 개연성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높다. 네, 그래서 ETN보다는 ETF가 ETF. 낫다. 네. 네. 와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 뭔가. 네. 어. 저 회장님 보고 계시죠? 책을 항상 끼고 살아라. 책을 열심히 뭐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꼭 읽자. 아마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지난번 1년 전 방송 때 얘기를 네, 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돈 버는 부자 습관이라고. 네. 부자 습관. 네.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돈 버는 그 기술은 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든 잘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녁에 술 마시면서 조상 탓도 하고 그다음에 신세 탓도 하는데 다음 날 깨보면 또 현실인 거죠. 로또를 사는데 항상 꽝이고. 꽝이고. 예.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책 읽어가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주변에 전문가들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지 않고 전문가 고수들은 많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돈 되는 얘기를 왜? 맞아요. 아니면 공짜로 해주겠어. 아니면 그죠? 비싼 돈 내고 하던가. 러시아 또 4.7% 올랐잖아. 러시아 증시. 그렇죠. RTS 지수인가요? 그거? 네. 제가 치맥 사겠습니다. 와, 러시아 RTS 1000 넘었는데 1000. 네. 그러니까 유가 다시 1000 변동과 넘었어. 러시아 주가를 항상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기름 하면 뭐 사우디 이런 데를 생각을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유가하면 러시아, 아니면 브라질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유일한 경제 TV 약간 그 뭐랄까 자문위원으로 예, 위촉을 좋죠.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휴가 가거나 그러면 네. 대신 뭐 진행도 하시고 아. 다 하시면 되겠는데 뭐. 그렇습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좋습니다. 뭐 ETN 하면은 ETN과 그 실명 가격의 그 버블 얘기까지 쫙 나오는 괴리까지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재경부 장관도 옛날에 상도 줬고 협회장도 상도 줬고 옛날에 네. 와 수상 경력도 되게 화려하더라 진짜 알고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재경부 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네.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ETF까지 필리핀 ETF도 있습니다. 그 상장돼 있어 우리나라에? 네,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 ETF까지? 네. 오. 제가 또 필리핀 자주 가지 않습니까? 오. 네. 근데 지금 필리핀 증시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이 또 열리면 필리핀 시장이 장일 연다는 건 좋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필리핀 ETF의 문제는 어. 장이 닫혀 있는데 얘가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리스크는 있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건 좋다는 그런 징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저 박민수 차장님, 우리 네. 저기 센타이거 샤크님은 어떤 점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냐면 그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인의 예약이고 직장인의 재테크고 직장인의 어떤 노후 대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고 그럼요. 직장인이면 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참 제가 관심을 갖는 건데 어느새 필리핀 ETF까지 네.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자, 최근 근황 따릉이로 건강과 심신의 건강은 따릉이로 챙기고 네.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재정적인 건강 이런 거는 그 책도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역박상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네. 그 출퇴근 시간에 이 게임 업계에선 싫어하실 말씀인데 고스톱 하지 마시고 하루에 출퇴근 시간에 뉴스 검색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 기사를 3개씩 뽑는 거거든요. 뉴스 검색. 네. 그러니까 뭐 뉴스 검색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잖아요. 지하철에서 이게 네,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 20-30분 뭐 가시는 동안에 고스톱 뭐 만화 이런 거 즐겁긴 한데 기안84님께 죄송한데 그거보다는 이 뉴스 검색, 네이버랑 다음 이런 포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호하는 언론사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머니투데이. 그렇지. 머니투데이. 나도 그 얘기 안 하면 서운할 뻔했는데. MTN 특히 많이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아니면 증권 방송을 아침에 출퇴근에 이렇게 보시면 그날에 또 이렇게 히트 그렇죠. 종목들 많이 소개하니까 증권 방송은 MTN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저도 이거 유튜브 하느라고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게 조회수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고민도 많이 드는데 기사를 하루에 저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기사인지 이거를 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잘 촉이 없어. 그거를 어떻게 좀 훈련해서 좀 키울 수 있어요? 발달시킬 수 있나? 첫 번째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꾸준함. 매일 끊임없이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동일한 것들을 1년 내내 보는 거잖아요. 보다 보면 기사가 많이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합니다. 왜냐? 기자분들이 한 2년 하면 옮기잖아요. 옮기죠. 그러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기존 거를 많이 답습하다 보면 또 반복하죠. 네, 반복하고 그래서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이슈들을 접하다 보면 많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눈여겨 보는 건 실적입니다. 실적. 네,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뉴스. 네. 그러니까 얘가 주가 급등인데 왜? 실적이 좋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배당. 네. 배당이 늘어난다. 지금 제로금리 시대니까. 네. 배당. 가뜩이나. 네. 그 다음에 물건이 잘 팔린다. 그 다음에 물건 가격을 올린다. 이런 뭐 그러니까 잘 되는 집 뉴스들을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안 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갑다. 안 됐네. 이러고 끝나는 또 거고요. 뭐 언택트 관련해서 그쪽 회사들이 또 엄청나게 또 호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집콕, 요즘 방콕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럼 방콕과 관련된 주식들은 뭔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단 키트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이제 지금은 한번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실시간 검색어들을 잘 좀 유념해서 보시면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에 아까 쏠림 현상도 얘기했지만 그런 종목에 사람들이 쏠리게 되고요. 쏠림 현상이 강하면 그게 거래량을 일으킵니다. 거래량이 일으키면 결국 거래량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주가가 끌어올리면
사람들이 더 모이고 그러면서 거래량은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또 다른 관심이 생기면 그래서 항상 뉴스 일면을 봐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예.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네. 약장사 같아. 아, 그럼요. 아니 우리 센타이거 샤크님 네. 군 경력이 또 화려하시잖아요. 아, 네, 네. 네. 형 ROTC 나왔나? 네, 네. 거기서 네. 군대 때 훈련병들 딱 군기자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 신병교육대 교관 출신이라서. 와. 네. 최우수 교관. 아, 네. 최우수 교관. 네. 또 사단장한테 뭐 받았어 또 이렇게? 아, 그럼요. 진짜로? 네. 오. 제가 표창장을 6개 받아가지고 2년 반 동안. ROTC 기간 동안? 네. 알고 봤더니 제 군대 자력이 장기 복무자로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오. 그래서 막 이거저거 밀어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아, 제가 또 JSA 거기서도 근무했었고. JSA도? 네. 이병헌 그때 안 받겠지 설마? 어떤? JSA 이병헌 영화. 아, 이병헌 그게 저 제대하고 나왔나? 전에 나왔나? 모르겠네요. 공동경비구요. 네.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전쟁하는 꿈을 꾸고 좀. 맞아. 공동경비구 이병헌 나왔었나? 그렇죠. 나왔었죠. 이병헌. 네, 나왔었죠. JSA. 아 거기서도.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치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처럼 이렇게 단신들도 JSA까지 갈 수 거기 이렇게 근무 지원하면 이렇게 뽑혀요? 아, 거기는 장신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카츄샤고요. 전 한국군. 한국군으로. 네. 능통한 영어로. 오 마이 갓. 어차피 여기 검증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영어로 해볼까 이제? 그럼 저는 하고 싶은데 네. 갑자기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방송이 늘어나. 우리가 또 글로벌이니까. 당연하죠. 가야 되겠네. 네. 유일한 TV의 지향점은 글로벌이다. 갑자기 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코로나19 얘기 간단히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네. 보니까요. 네네. 아까 유가 얘기했어요. 네. 사무실 장중에. 네.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유일한 TV 시작한 계기도 맨 처음에 유가가 한 25% 빠진 날 있어. 네. 이게 러시아 사우디 때 막 네. 겉으로 뭐 싸운다 이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네. 지금 25불까지 갔단 말이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에너지 업종이 살아나면서 크게 오르면서 다우지수도 많이 오르고 네. 오늘 아침에 이랬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니까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거 있잖아요. 네. 야 지난주에 334만 명이 신청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직전 주 보니까 664만 8천 명, 665만 명이 실업보험 청구를 했어. 네. 나 실업했다고, 실직했다고. 와 이게 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 미국의 키는 코로나가 어찌됐든 잡혀야지. 잡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키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찌됐든 이 대선에서의 어떤 승리 이런 걸 위해서는 일단 경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다양한 부양책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다우가 급락했을 때 뭐 다양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좀 스톱을 했잖아요. 2조 달러치.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 또 한대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손쉬운 게 SOC 사업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미국 대공황일 때 후버댐 건설하면서 이게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선을 앞두고 SOC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풀고 그다음에 가정에 돈을 줘서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소비는 사실 밖으로 뛰쳐나와야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배달 서비스 문화가 돼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SOC라든지 이런 쪽에 대대적인 공사를 벌일 것 같다. 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SOC 그 타당성 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토 개발을 하려면 사전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하죠. 그런 어떤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그거 면제를 대규모로 해줬잖아요. 지역별로. 네. 그래서 그 어떤 사업들에 대한 조기 집행 그런 게 우리도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또 뭔가 좀 좋은 그 기회가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SOC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건설주들.
그래서 건설 이슈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SOC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또 부각될 수 있다. 다만 건설업들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애들. 그 예를 들면 현대건설 같은 그런 기업들은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림산업. 요즘 뜨겁잖아. 제2의 한진칼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주주 지분이 작다 보니까 네. 요즘 저 제2의 뭐 한진칼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자. 다만 부채 비율은 좀 체크해봐라. 무조건 체크해라. 네. 부채 비율은. 작년 말 이제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19 처음 나타난 지 3개월 이제 지났잖아요. 네. 오, 100만 명 넘었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만 명. 그 하버드대 교수가 그 CNN인가 그쪽에 나와서 앞으로 굉장히 한 전 세계 인구의 한 70%이 정도가 뭐 감염돼야 된다. 감염되면 종식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겨낸 자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그 병을 이겨낸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력 열심히 운동해라. 운동을 열심히 하면 코로나19는 뭐 그냥 극복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따릉이. 뭐야 이거? 따릉이. 기승전 따릉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자기 관리, 건강 관리도 좀 신경 쓰시고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예. 미국 22만 명. 아, 대단합니다. 오, 미국에서 22만 명.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예타 면제, 이 역대 정권별로 그 예타 면제 해준 거 보니까 규모별로는 뭐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압도적으로 네. 컸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여러 개 늘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또 각 국회의원들 지자체들 서로 또 따가려고 딱 난리 그렇죠. 났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샌드 타이거 샤크님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네. 할 얘기는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긴장했어 안 했어? 아, 긴장 엄청 했어요. 이제 본 게임인데. 네, 이제 재미없나? 자, 이제 원래 우리 그 박명수 처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 샤크님. 네. 뭐 이름이 그 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물면 안 논다. 네. 이 샌타이거 샤크는 네. 특히 상어들은. 네, 네. 그래서 한번 뭐 투자를 해도 네. 독하게 한다. 네. 절대 뭐 손해 보고 안 판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네. 들었어요. 네. 실제로 계속 그렇게 좀 그런 원칙이나 철칙을 계속 지키고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저는 가장 투자의 기본이 종목 고르는데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킬앤 하이드 같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찾는 거는 되게 부지런합니다. 뉴스 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핫한 이슈도 매일 검색을 해서 트렌드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매매는 자주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종목을 고르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이렇게 네. 목표를 정해가지고 좀 그래서 길게. 저는 이제 이길 싸움에만 뛰어드는 저 나름대로는 영리함이죠. 질 싸움에는 절대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총칼이 없는 전쟁터거든요. 그 전쟁터에 확실히 이길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골랐다 하면 끝까지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빨을 물면 상어는 자기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는 그 먹이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필명인 샌드 타이거 샤크인데요. 그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한번 물면 손해를 보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그거는 첫 번째는 PE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 배당률.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저평가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재무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 당자 비율 이런 재무 비율로 리스크를 체크하고 당기 순이익 이런 부분으로 또 리스크를 체크해서 망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골랐으면 끝까지 한번 승부를 보는 거죠. 네. 자, 네. 투자도 잘하고 뭐 다 네. 좋고 좋은데 건강도 지키는 게 또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뭐 다음에 또 이제 그 필요하시면 네. 뭐 저희 그 언제든지 스튜디오 찾아주시고 네.
저도 필요하면 네. 우리 저 샌드타이거 샤크님한테 연락해서 네.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전화 예. 드리겠습니다. 저 출연료 무료입니다. 아, 시장님. 아이, 방송인데 이러라고 당연히. 그래 저희는- 비쌉니다. 네,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자, 유일한 경제 TV 오늘 샌드타이거 샤크님과 함께 했고요. 네. 자,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하고 있지만 별로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 뭐 앞으로 잘하고 싶은 이런 그 야망이 있으신 분들, 이 책을 통해서 꼭 한번 테마주 정복에 한번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드네요.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자, 따릉이 계속 타시면서 건강 더 잘 지키시기 바랄게요. 예,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우, 진짜.